외신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국 축구계에는 거대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세대라 불렸던 선수들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던 기대가 무너지고 기생양을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0대1 패배를 당한 사실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나 불운 이상의 문제로 해석되었고, 여기에는 조 3위를 노린 고의 패배설과 음모론까지 얽히면서 전 세계 축구팬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단지 축구팬들만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도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여론은 책임자를 찾고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그의 모습은 언론과 팬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부각되었고, 일부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에서는 손흥민 시대의 종말이라는 과격한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마치 한 개인에게 모든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과도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손흥민을 비난하는 와중에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거스 히딩크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홍명보 감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폭로하며, 한국 축구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선수의 부진이나 감독의 전술 실패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런던의 스포츠 통계기관 업테에서 받은 정밀 데이터를 공개하며 손흥민의 경기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최고 시속 35.2km로 경기장 내 모든 공격수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고, 경기 내내 총 366.6m에 달하는 고강도 스프린트를 소화해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평균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의 증거였습니다. 즉, 손흥민은 결코 체력 저하나 의욕 상실로 인해 무기력한 경기를 펼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태업인가? 34세 베테랑 공격수가 쇠퇴한 모습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보고서 첫 줄에 적은 경기장에서 가장 외롭게 질주한 한 명의 거인이라는 표현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TV 화면에 비친 무기력한 결과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몸에 젖산이 쌓이고 피가 끓는 듯한 강도 높은 사투를 벌였던 손흥민의 진면목을 히딩크 감독은 꿰뚫어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가 경기 내내 이렇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히딩크 감독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한계를 넘어 대한축구협회, 케이퍼, 행정부의 무능과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표팀은 3백이라는 경직된 수비 위주의 시스템을 고집했고, 홍명보 감독은 수비라인에 무려 5명의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전방의 손흥민은 동료들과의 유기적 연결 없이 완전히 고립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미드필더진을 거쳐 공격진으로 공이 전달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의 후방 패스 성공률은 91.2%에 달했음에도 그중 84%가 행패스와 백패스에 불과해 앞으로 전진하는 패스는 겨우 16%에 그쳤습니다. 결국 공이 수비라인에 머물면서 손흥민에게 전달되는 패스는 경기당 평균 3.4회에 불과했고, 대부분 수비수 3명을 등진 상태에서 받는 불안정한 롱볼이었습니다. 이처럼 볼 소유 빈도와 공격 참여도가 극히 낮아 손흥민은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공격수가 아닌 하프라인과 중앙 수비수 위치까지 내려와 직접 빌드업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공격수가 골문에서 무려 50m나 떨어진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공격을 시작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히딩크 감독은 이를 보석을 흙탕물에 묻어두는 전술적 재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히딩크 감독이 꼽은 최악의 집단은 다름 아닌 대한축구협회, 케이퍼, 행정부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독 한 명의 전술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감독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뒤에 숨어있는 무능한 행정가들이다 라며 협회가 체계적인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협회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나 전술적 지원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몰두했고,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술위원회와 데이터 분석팀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이 사막에서 맨발로 뛰고 있는데 협회는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숫자 노름만 하고 있다라며 참담한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축구가 직면한 비극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남아공팀의 수석 코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의 전술은 단 하나, 손흥민의 시야를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며 남아공 수비수들이 경기 내내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0.6초 이내에 최소 3명이 더블팀을 시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임을 증명하는 공포의 반증이었습니다. 데이터 또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 중앙에서 상대를 유인할 때마다 상대 수비 라인은 좌우로 평균 4.2m씩 벌어졌습니다. 즉, 그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상대팀 수비진을 흔들고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 장면을 가리키며 손흥민은 미끼가 되어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할 전술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의 패배라는 유치한 음모론은 축구협회의 무능과 전술적 파행을 은폐하기 위한 비겁한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파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문 역시 사실무근의 찌라시에 불과했으며 남아공전에서 경기 흐름이 막힌 상황에서도 교체 카드를 아끼며 무능하고 소극적인 계산만 반복한 벤치의 결정이 오히려 팀의 기회를 더욱 좁혀버렸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경기 전 판정에 항의하다 경고를 받은 순간의 손흥민 눈빛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좌절과 승부욕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태극마크의 무게를 아는 손흥민이 고의로 패배를 방관할 리 없다. 음모론은 전술적 실패를 숨기려는 무능한 자들의 비겁한 프레임일 뿐 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폭로 이후 가장 먼저 침묵을 깨고 나선 이는 조세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그는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손흥민을 옹호하며 손흥민을 비판하는 것은 축구에 대한 모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한국 대표팀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의 간격이 무려 30m 이상 벌어진 기형적인 대형을 지적하며 케인이 그 자리에 뛰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술적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이 발언은 외신 여론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 개인의 경기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발톱을 뽑아버린 전술적 낙후와 이를 방치한 협회의 행정이 문제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면서 더 이상 손흥민을 탓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침투형 공격수다. 하지만 그가 볼을 만지기 위해 중앙선 아래까지 내려와야 했던 전술은 재앙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기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보석을 흙탕물에 묻어두는 한국 축구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 역시 손흥민은 항상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다. 그가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었을 때 동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비판받아야 할 것은 그를 외롭게 방치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만든 집단이다 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장들이 동시에 손흥민을 방어하고 옹호하는 이례적인 현상은 대중이 보지 못했던 전술적 고립 속에서 한 명의 주장이 어떻게 품격을 지키며 고군분투했는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의 분석과 의견이 나오자 외신들 역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디 인디펜던트는 손흥민을 비판한 초기 보도에서 한 발 물러서며 한국 축구협회의 밀실 행정과 낙후된 전술이 세계적 공격수를 낭비했다고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냈고, 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라는 천재 선수 보유에도 불구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은 행정참사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이제 선수들이 아닌 무능한 행정가들과 코칭 스태프에게로 향했고, 영웅을 깎아내리려던 시도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대한민국 축구의 민낯이 세계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지목한 그 집단에 대한 비판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장에서 함께 땀 흘렸던 동료 선수들의 고백도 줄을 이었습니다. 한 대표팀 선수는 흥민이 형은 매 경기 발목에 테이핑을 감고 뛰었다. 전술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절대 남 탓하지 않고 내가 더 뛸 테니 너희는 믿고 침투해라고 늘 이야기했다.
여팀을 위해 헌신한 주장의 면모를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부주장 메디슨 역시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 리더인지 우리는 잘 안다. 그를 향한 비난과 부정적인 공격은 멈춰야 한다고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료들이 전하는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는 단순한 골수치 기록을 넘어 가장 어두운 라커룸에서 스스로 빛을 발했던 진짜 리더의 증거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 증언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믿었지만 시스템은 그들을 믿지 않았던 현실, 이 간극이 한국 축구가 처한 딜레마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비판이 쏟아진다고 해서 손흥민의 가치가 줄어드는가? 조별리그에서의 아쉬운 탈락이 그의 위대함을 삼키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월드컵은 최악의 시스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팀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다한 손흥민의 품격을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가장 뜨겁게 뛰었고 고립 속에서 가장 많은 균열을 냈으며 비난 속에서도 팀을 위해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빛날 때만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태그마크의 품격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자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지적한 그 무능한 집단 속에서도 손흥민은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하는 일입니다. 참사는 끝났고 주장은 다시 달리기 위해 축구화를 묶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국을 위해 남은 라스트 댄스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설 차범근의 A매치 최다골 기록까지 단위 골만 남았습니다. 역사적인 돌파를 목전에 둔 손흥민에게 비바람은 지나가고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대한 발자국을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폭로가 한국 축구의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캡틴 손흥민을 믿습니다. 월드컵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차범근의 기록까지 단 한 골, 오늘도 우리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